채널아 캐치. 1597년 조선역 9월 16일 명량해전에서 승리한 이순신 함대지만 여러 여건상 고군산도까지 후퇴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간양목을 쓴 강항도, 월봉 해상목을 쓴 정희득도 영광 앞바다에서 왜군에게 붙잡혔습니다. 일시적인 후퇴였지만 피해는 컸던 모양입니다. 왜군은 10월 초에 동남쪽으로 물러납니다. 그 후 이순신 함대는 거점을 이동하며 수군을 재건하였습니다. 왜군이 남해안에 쌓은 일본식 성곽, 즉 왜성은 20여 개가 모두 경상도에 있었는데 딱 하나 순천해성만 전라도에 있었으며 임진, 정유, 양란의 선봉이었던 고니시와 카토호가 각각 전라도와 경상도의 끝을 맡았습니다. 칠천량 해전에서 원균이 패한 이후로 이순신 장군의 근거지가 오히려 왜군에게 넘어갑니다. 삼도수군 통제영이 있던 한산도도 함락되고 전라자수영의 여수, 순천 일대도 오히려 코니시의 거점이 됩니다. 이순신 장군은 고금도로 진을 옮기는데 코니시의 순천해성에 대비하고 전라도 좌우, 내양과 외양을 틀어지기 위함이었죠. 임진전쟁 중에 조명연합군은 전투로 함락시킨 왜성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반면 임진년에도 정유년에도 무서운 기세로 북상하며 조선에 큰 피해를 준 왜군이지만 곧 수세로 몰려 남해안 일대에 왜성을 쌓고 주둔하였고 정유재란에선 그 왜군을 몰아내기 위해 사로 병진책이 진행됩니다. 울산의 카토 키요마사, 사천의 시마즈 요시히로, 순천의 고니시 유키나가 이것을 각각 동로, 중로, 서로에다 조명연합함대의 수로까지 사로로 대대적인 남하를 시작합니다. 혼동하면 안 되는 게 1597년 연말의 울산외성 전투는 사로병진 이전의 전투로 조명연합군은 카토 키요마사를 함락 직전까지 몰아붙였지만 왜군의 원군이 도착하는 바람에 실패했습니다. 그 후 조선의 지세가 각 지역이 서로 나눠져 있고 산수도 험하여 군사를 한 곳에 모으면 성공하기 어려우니 각 장수가 지역을 맡아서 책임지자는 것이 사로병진 작전이며 당초 수로는 없었지만 울산성 전투에서 수군이 없어 바다에서의 원군에 대처하지 못했다는 교훈에서 명나라 수군 병력 입국 후 작전을 개시하기로 합니다. 동로군 제독 마귀의 2만 7천여 명은 울산성을 포위했지만 카토 키요마사의 버티기 전략으로 며칠이 지나가다가 부산에서 원군이 도착할 것이라는 소문에 공격을 포기하고 경주로 철수합니다. 중로군 제독 동일원의 19,900여 명, 사천회성 전투 역시 초반엔 일본군을 밀어붙이며 사천회성에 도착했지만 시마즈군의 선택과 집중, 그리고 명나라 진영에서의 화약 폭발, 그 틈을 노린 반격을 받아 큰 사상자를 내고 실패하였습니다. 설호군 제독 유정의 2만 900여 명, 거기다 도원수 권율의 6천여 명에 수로가 약 2만 3천여 명, 사로군의 숫자들이 실제로는 부풀려진 것이라고 합니다만 예교성, 외교성으로 불리는 순천회성은 서로군과 수로군의 수륙 합동작전으로 병력면에서도 1만 5천여 명 정도로 추정되는 고니시군에 비해 훨씬 많았습니다. 사로병진의 병력이 한양을 출발한 게 8월 18일, 울산에선 9월 하순에 공격을 하다가 철군했고 사천에선 10월 1일에 공격했다 대패했는데 순천에선 9월 중순에 육지와 바다의 포위가 끝났습니다. 유정이 강화매담을 미끼로 고니시 유키나가를 유인해서 잡으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전투가 벌어지는데 육지 유정은 조선조정의 예상대로 소극적인 자세를 취해서 피해만 발생시킵니다. 거기에 중로군의 패배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정은 무기와 군량까지 버려가며 포위를 풀고 퇴각합니다. 반면 진린의 경우 이전에는 다른 명나라 장수들처럼 조선 수군의 왜군 공격을 막던 평범하고 거친 명나라 장수였지만 사로병진 작전이 시작되자 적극적으로 공격하는데 10월 4일의 경우 수군의 공격에 서로군의 호응이 없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자 유정을 찾아가서 크게 항의했을 정도입니다. 지휘권 다툼 때문이라도 공이 필요했을 진린, 그 진린을 어떻게든 구워 삶은 이순신 장군이라고 하는데 사로병진은 수로군만 적극적이었고 결국 모두 실패하였습니다. 여기서 히데요시의 사망 소식이 전해집니다. 히데요시의 사망은 1598년 일본역 8월 18일로 2월부터 조선조정에 들어오던 사망 소식은 잘못된 정보였지만
10월에 히데요시 정권 오대로가 연서한 귀국 명령이 조선의 왜군들에게 하달되는데 코니시는 유정을 구워 삶아 사이좋게 쎄쎄쎄하고 조선은 이미 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고금도까지 후퇴했던 이순신 장군도 코니시가 철수한다는 정보를 전해 듣고 함대를 출진시켜서 순천해성의 해로를 봉쇄했습니다. 코니시는 해상 봉쇄를 뚫기 위해 외부에 원군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고 유정에게 했던 것처럼 진린에게도 뇌물작전을 펼칩니다. 결국 16일 밤 코니시는 진린의 허락하에 작은 배 한 척을 밖으로 보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 사실을 안 이순신 장군은 앞뒤로 적의 협공을 받으면 안 되니 적의 원군을 먼저 치기로 하고 진린도 결국 함께 출진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1월 18일 노량해전의 조건이 갖춰졌습니다. 조명연합 함대는 이순신 함대의 80여 척에 명나라 수군 300여 척, 반면 왜군은 500여 척이라고 하고 규모에 대해선 제설분분하지만 피하간 임진왜란 최대 규모의 해전입니다. 명나라 보고로는 그보다 더 많다는 규모의 왜군 함대로 사천의 시마즈 요시히로, 남해의 소 요시토시, 고성의 타치바나 무네시게 등의 병력이었습니다. 소호는 토니시의 사위였고 타치바나와 타카하시는 서로 형제입니다. 이순신 장군은 적이 노량을 지날 것을 예상하고 적함대가 해협을 통과할 때 공격하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조선역 11월 19일, 일본역 11월 18일 그 새벽에 노량의 서쪽을 빠져나오던 시마즈군이 해협 좌우에서 기다리고 있던 조명연합군의 공격을 받으면서 전투가 시작됩니다. 이윽고 겨울의 북서풍을 탄 조명연합군의 화공이 전투를 유리하게 이끕니다. 시마즈 가문의 기록에는 불항아리를 던지니 용사들의 배가 불탔다. 화기를 던져서 아군이 탄 배를 불태워 쳐부쉈다. 연초 항아리에 불을 넣어 배 안에 던져 넣으니 아군 배를 불태워 쪼갰다. 라는 기록이 보이는 것으로 보아 역시나 진료화통이 활약한 것 같은데 기패관 주충의 보고로는 포와 화살을 쏘지도 않고 불뭉침한 적선에 던져 200여 척을 불태웠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큰 피해를 본 일본군은 퇴로를 찾아 해안을 따라 관음포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관음포는 뚫린 바다가 아니라 막혀있는 포구였습니다. 오히려 도간에 갇힌 쥐가 된 일본군인데 다시 일부 병력이 얕은 물가에 좌초하는 바람에 남해도에 상륙하여 남쪽으로 도주하고 왜군 함대는 포구를 빠져나오기 위해 격렬하게 싸웁니다. 얼마나 격전이었는지 명나라 장수 등자룡이 죽었다. 진린의 배가 위험해지자 이순신이 도와주고 이순신의 배가 위험해지자 진린이 도와줬다 라는 이야기가 유명한데 왜군도 고전의 연속으로 시마즈 요시히로의 대장선마저 위험했습니다. 왜군은 후퇴하려고 했지만 마침 조류가 바뀌어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게 되었고 요시히로 대장선의 돛이 부러지고 침수도 시작되었는데 조선 수군의 배가 왜군의 조총 사격도 무릅쓰고 다가갔지만 왜군의 다른 배들이 가까이 와서 요시히로도 배를 옮겨 타고 무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전투다 보니 그 난전 속에 이순신 장군이 총에 맞습니다. 전투가 실로 급하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한국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말이죠. 실록의 사관도 사람들이 죽은 순신이 산 왜적을 물리쳤다 라고 했다고 남겼습니다. 그 후에도 전투는 이어졌고 시마즈 쪽에서도 자기네 병력에서 많은 전사자가 나왔다고 기록했는데 노량해전의 전과를 놓고 보면 기패관 주충의 보고로는 시마즈 가문의 기록과는 달리 포와 화살을 쏘지도 않고 불뭉침한 적선에 던져 200여 척을 불태웠다고 했고 좌의정 이덕형의 현지 시찰 보고에서는 왜군 200여 척 격침에 사상자 수천 명이라고 했고 진리는 우리 조정에 왜군 100여 척을 포획하고 200여 척을 불태워 없앴고 500여 급을 참수했고 생포는 180여 명, 물에 빠져 죽은 수는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반면 우리 측 피해도 이순신 장군의 전투 중에서 가장 많습니다. 장수꾼만 10여 명이 전사했는데 명나라 장수의 경우 등자룡 외 1명이 전사한 것이 전부라서 격전의 중심이 조선 수군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순신 장군의 전투를 자세하게 전투에서 죽은 노비의 이름까지 알 수 있었던 것은 이순신 장군이 일기를 써서 남겼고 조정에 상세한 보고서를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노량은 그 일기와 보고서를 쓴 사람이 돌아가시고 없었기 때문에 한산이나 명량에 비하면 뭔가 답답함이 있습니다.
우리는 일본군의 피해가 조선군의 피해보다 막심하니까 승리라는 건데 정작 원군을 불러 해전을 발생시킨 코니시는 그 난전 틈에 무사히 부산으로 빠져나갔고 우리는 대장이 전사했으니까 더더욱 답답한 상황입니다. 일본 측은 이순신 장군에 대한 고평가도 있지만 명량과 노량에 대한 평가절하도 많이 보입니다. 군국주의자가 쓴 베스트셀러 근세국민 일본사가 오히려 노량에 대해선 패전이라고 하고 이순신 장군을 조선의 영웅일 뿐만 아니라 삼국의 영웅 중 하나라고 했는데 일본 수군사 같은 책은 시마즈군의 완패, 타치바나 등 고성집결 철수군도 태반이 전사라고 하면서도 임진왜란 일본 수군의 평가에 대해 노량해전에서 시마즈군이 뼈아픈 패배를 했지만 어디까지나 목적은 순천회성에서 고니시군을 구출하고 원호하는 것이며 목적은 달성되었고 조선과 명군으로 하여금 이순신 장군의 전사마저 이끌어냈으니 호각으로 싸울 수 있을 만큼의 경험과 체제가 일본에 작용했다고 말할 수도 있다 라고 했습니다. 지금도 게임처럼 승리 조건으로만 보면 코니시국원이라는 목표를 달성했고 적의 총사령관까지 전사시켰으니 목표 초과 달성이라고 평가하는 학자와 책들이 나옵니다. 오가와 유의 이 책만 봐도 노량해전의 일본군은 명 조선수군과 호각 이상으로 싸우면서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것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영향을 받은 위키피디아 재팬의 평을 봐도 양군이 서로 이겼다고 한다면서 일본군이 잘 싸웠고 이미 일본군이 한참 철수하는 가운데의 전투로 대국에 미친 영향은 작았고 전체적으로 보면 피해가 그리 크지 않았으니 의미 없다는 식으로 적혀 있는데 그렇다면 왜 이순신 장군은 아니 우리는 노량해전에 임하지 않으면 안 됐을까요? 편범불반, 한 척도 돌려보내지 않는다. 여적동사, 적과 함께 죽겠다. 이 두 구절이야말로 왜 철수한다는 왜군에 맞서서 노량해전이 일어났는지 명확히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며칠 전 올라온 신병주 교수님의 노량 영상이 정리가 잘 되어 있는데 곱게 간다는데 퇴로를 열어주면 되지 않느냐 라는 의문에 그렇게 곱게 보내주면 일본은 언젠가 또 쳐들어온다 라는 것이 이순신 장군의 생각이었다고 소개하셨는데 그렇죠. 단기적으로 봐도 갔다가 다시 쳐들어온 게 정유재란이니까 안 될 말이고 장기적으로 봐도 국가 관계는 호구가 되면 안 되죠. 일본은 이제 침략이 없었는데 굳이 어쩌고저쩌고 하는 노량 무용론은 지극히 결과론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전에도 싸울 수밖에 없었고 앞으로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신병주 교수님의 노량 영상도 정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많이 봐주시기 바랍니다.